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 문제와 중국 측의 암호화폐 제재 등 위험자산을 선호하기가 조금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지속이 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12월 금리 인하 여기에 맞춰가고 있어서 시장이 월요일에 나왔던 큰 하락을 바로 채워주면서 주요 매물대죠. 94K에 안착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상승장이라는 게 온다면 이전에 나왔던 상승장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유동자산 사이클의 상승으로 봤을 땐 그 상승 여부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21년도보다 현재 알트코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장이 되었으므로 자금 분산이 되면서 한 종목당 상승의 폭이 전체 알트코인으로 보면 더 낮을 수 있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조금이라도 명분이 있는 종목들은 크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중인데 그 종목들이 당연히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왜냐? 과거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펀드사들과는 달리 기업기관 투자자들은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과 비슷한 스탠스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이는 이런 장난질 그리고 매물 테스트 같은 현상이 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기업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이더리움 기준으로 시장에 물량을 받아먹기 전 이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전때를 펀드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땐 잡코인들 펌핑이 뜬금없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요즘은 상장 덤핑 같은 수법을 많이 쓰는 추세죠. 상장하는 코인 중에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 현재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 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펀드사들은 여럿 알트코인에 아직도 진입을 해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 이더 같은 초대형 암호화폐의 물량을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받았으므로 웬만하면 같은 무빙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물 테스트 같은 펌핑은 조금 일시적으로 잘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결과 이번 시즌은 물론 비트 가격 자체를 파킹시켜 놓고 도미넌스 내려오면서 이더 ETF부터 시작해서 알트들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오르긴 하겠죠. 그리고 이런 잡코인들 더 크게 펌핑하겠죠. 그로스털 코인은 지금 유의딱지가 왜 붙었는지 뭐 확인은 안 했지만 이런 잡코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사들은 이번 시즌에 잡코인 정리 못하면 얼마나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까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특히나 트럼프가 발표한 5대 코인 그리고 그 계열들 혹은 미래의 토큰화에 어그로를 끌 수 있는 RWA, ISO, 레이어 2 이런 섹터에 속해 있는 메이저 종목들은 큰 조정 구간 없이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투입할 만 하거든요. 왜냐?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기업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의 가격이 파킹이 된 시점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알트들로 넘어가려는 찰나 이때는 이미 단기이자 마진은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기업기관 투자자 또 극소수의 세력들은 어차피 저점 매수라는 걸 자리 나올 때마다 해놨을 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최근도 낮아진 금리로 담보 잡고 은행에서 땡겨왔지 직원 감소로 인한 현금 비중도 늘려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지속되고 있지 계속되고 있지 셧다운 터졌었지 지금 나오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보면 이미 기업들은 현금화 그러니까 언제라도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해줬겠죠. 특히나 알트코인들 비트나 이더가 약 2달 전까지만 해도 신고점을 달성했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알트들은. 그렇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동장세, 유동자금의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아서 신규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의 마진율이 더 이상 잘 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는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위험시장, 위험자산 시장 안에 있는 위험자산들, 그게 뭐죠? 알트코인이 되겠죠. 알트코인 마켓 선호도가 아예 지금이랑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마진을 발생시키기에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그 와중 기업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위험자산 시장이지만 이 속에서도 그 보수적인 습관 때문에 그나마 좋은 섹터, 그나마 좋은 모멘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로 현혹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 중인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던 RWA 섹터나 ISO, 그러니까 대표적인 레이어 2 종목들, 얘네들의 선호도가 전 급격하게 이번 시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랑 이더가 2달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달성했었는데 알트들이 전혀 따라가질 못했잖아요. 반대로 떨어질 땐 더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계속 추매하면서 현금 확보도 같이 해놔야 된다. 앵무새처럼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 4년 주기의 패턴은, 반감기 4년 주기의 패턴은 어느 정도 탈 패턴 됐지만 유동장세 자체 사이클 흐름은 어차피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2월 1일 QT 긴축이 종료가 되었어요. 양적 긴축의 종료를 알렸고,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는 지나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현재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지금 일본의 금리, 중국의 암호화폐 제재, 그리고 툭하면 어디서 전쟁하고 가로막고 있는 게 많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벽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정 때문에 12월 11일 금리 인하가, 실질적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유동자금이 투자시장에 원만하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어제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QT가 종료되었으니까 Q2를 해야겠죠. 완화를 해야 됩니다. 긴축이 끝났으니까 완화가 그제서야 시작이 되겠죠. 실질적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투자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가 암호화폐가 정말 가장 가파르고 무섭게 오르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저 시기는 진짜 금방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완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실제로 시장 자체에 돈을 많이 풀어줄 거거든요. 이때는 기업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그리고 펀드 세력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기이긴 합니다. 물론 익절을 잘해야 내 돈이 되는 것이지만 수익률 자체가 그냥 꽤 좋은 시기예요. 그때는. 그리고 크립토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면서 신규 투자자들까지 달라붙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황은 더 좋아집니다. 그 결과 위험자산 속에 고위험자산 알트코인들한테도 그제서야 눈길을 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근데 이미 그때는 어느 상황일 거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런 기사가 나면 비트, 이더 따라서 전체 알트코인들도 조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물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털면서 가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금리 혹은 조정 같은 분명히 올라가는 와중에도 한 번씩 매도 리포트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좋은 거 같아 보이는 기사가 뜨면 바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하락이, 정말 공포의 공포 같은 캔들이 나와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거 되려나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들면 바로 채워버려요. 매수 대기 중인 투자자가 이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몇 달째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이 공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남들 따라서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암호화폐가 정말 많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미결제 약정. 선물 매매. 얘네들이 잘 털리지 않고 하락을 하는데도 털리지 않고 추가 매수만 계속 돈만 계속 넣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패닉셀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툭툭 떨어뜨리는 하락이 최근까지 계속 나오는 거겠죠. 역대 최고 금액으로 청산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미결제 약정을 처리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각종 재료들이 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찌라시들도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밑에서 매수 대기 중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장기 추세선에 확실한 이런 매물대에 도달하는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다시 리테스트 구간 잡고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이런 매물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주워놔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여전히 저는. 결국 여러분들 손절한 거 2, 3개월 뒤에 코인 또 오른다 하면 그때 또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고 또 물려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는 정말 양적 완화의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암호화폐라는 파이 자체가 정말 더 커질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막 이런 수많은 매도 리포트들 언제 그랬냐는 듯 매수 리포트로 바뀔 겁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오히려 좋은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구독자분들과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 평단가랑 종목 이름 실시간으로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극단적인 공포를 보여주는 시기가 정말 더 확실하게 담아놔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걸 이 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몇천 번이나 들었던 생각이라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방식이 진짜 맞는 거구나라는 걸 한 번쯤 느끼게 되면 보다 더 좋은 투자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이제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보여줄 퍼포먼스를 기대하며 준비해 놓은 거, 현금화 시켜 놓은 거, 현금 채굴해 놓은 거,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해 놓은 거, 그 준비해 놓은 걸 바탕으로 즉각 텔레그램 방 보면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흔히 말하는 성투의 길로 갈 수 있을 확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견디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할 건데 밤 12시 넘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또 있죠.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묵시되었던 이런 경제지표 하나하나가 발표될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해 가까워질 거고 파월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 연준 의원장인 자넷 옐런이 쓰던 방법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말로는 매파, 행동은 비둘기. 우리가 원하는 유동장세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추가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